월요일 첫 번째 인터뷰 시간, 사이다 하면 이재명 시장 이전에 바로 이분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 노회찬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온 이 탄핵 정국을 12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좀 되짚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생각하다가 노회찬 의원님을 모시고 전방위로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왜 노회찬 의원님을 이 마지막 월요일에 불러서 함께 분석을 해보자고 한지 아십니까? 글쎄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 탄핵 정국의 이제 최대 수혜주는 누가 말해도 이재명 시장이죠. 네. 그리고 수혜 정당은 민당이었는데 그 반사 이익이 아니라 반사 피해. 반사 피해를 가장 크게 본 것이 정의당 아니냐. 그래서,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긴급 분할이죠. 네. 실제로 이재명 시장이 초반에 소위 사이다 발언으로 정의당 표를 잠식한 건 사실이죠. 어느 정도. 그렇게 분석하죠. 정의당 표 이외에도 많은 표를 잠식했지만. 많은 표를 가져가. 정의당 표가 원래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조금씩 다 가져갔는데. 네. 정의당 표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잠식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도 저희들은 또 필요한 분들에게 좀 잠시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의당이야말로 사실 이런 사안에서 가장 신속하게 가장 선명한 구호를 네. 내놓던 것이고 실제로. 네. 탄핵 정국도 그 선명한 포지션인 가장 소위 장사가 되는 그런 시국이었는데 정의당이 이걸 왜 놓쳤죠? 저는 정의당이 놓쳤다기보다는 사실 촛불 광장에서도 가장 앞섰고 하야 구호도 주장도 가장 먼저 채택을 했고 대통령 탄핵감이라는 거론도 제가 그렇죠. 10월 21일 날 국정감사 제일 먼저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말씀하셨다가 집중 포화를 맞았죠. 네네.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평가받지 못했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대선 시기와 겹치면서 대선 주자 중심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들이 대선 주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또 대선에 나가겠죠. 다만 이제 그 정권 교체와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제1여당의 대선 주자들이 더 많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쓸려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가지고 그러니까 속단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시장 보고 있는 사이다 하는데 사실은 원조 사이다는 노회찬이었어요. 원조 사이다. 비유의 달인으로. 후배 사이다에게 아직 이런 건 나한테 못 미친다. 이런 건 나한테 아직 안 돼. 없습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그래도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자꾸 여러 명 나타나는 건 좋은 일이다. 원조 사이다로서. 원조 사이다로서. 아니, 저는 노회찬 의원의 비유를 항상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네. 약속도 없이 찾아왔다가. 그렇죠. 예. 일부러 안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약속도 없이 자기 광을 판다고. 일방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전박대가 문 앞에서 친박이 기다린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역시 감각이 죽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 인기를 이번 탄핵 정부에서 노회찬 의원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이 가져왔을까? 계속 생각을 했어요. 저는 별로 질투심 느끼지 않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선 주자가 아니어서 그렇구나. 이번에 대선 주자로 나오십니까? 조만간 결정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정의당은 말이죠. 다른 당은 대선 주자라고 선언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공식 선언한 사람은 없어도 언론이 그렇게 이렇게 비추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럴 정도에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의당에 지명도 있는 두 분이라고 하면 당을 사실상 10수년간 이끌어온 두 명의 이름은 노회찬 신선영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서울시장에 차출되고 저기도 차출되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이미 예정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두 명 중에 한 명이라기보다는 우리 또 전호선 대표도 있고
다른 주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약간 식상한 면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 걱정도 있죠. 예. 우리 김호준 총수를 영입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의당의, 당적을 둔 당원 혹은 뭐, 의원들 중에, 최근 지명도가 급상승한 유시민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평당원으로 알고 있는데. 네. 물론 본인은 거절하겠죠. 예, 당연히. 뭐 출마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당원을 강제 차출시키는 방법 같은 거 없어요?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때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대표, 두 분 다 대표죠. 원내대표와 대표. 두 분 중에 또 한 분이 나오면, 두 분 다 저는 좋아하긴 합니다만, 너무 오랫동안 두 분이 해왔다. 좀 새로운 인물이 나와지지 않을까요? 그런 시각에도 저는 공감하고요. 예. 자, 물론 저는 노회찬 의원이 대선 후보에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 얘기도 좀 해보자면, 전방위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얘기를. 일단, 그 친박은 소생하고자 하는, 환생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현진 목사님이 비대위원장이 됐고, 비박 탈당도 약간 주춤해서 몇 명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소생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을 거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리고 친박도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비유도. 근데 이제 워낙 그 세력의 덩어리가 크고, 그리고 어쨌거나 현재 정권을 쥐고 있는 쪽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사정기관에 약해졌지만 통제력도 어느 정도는 살아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결국에 이제 유일한 기회는 차기 대선에서 그렇죠. 네. 어떤 배에 누구와 함께 타느냐. 네. 왜냐하면은 그 친박만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은 죽는 길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친박은 독박이다. 독박이다. 근데 이제 그래서 다른 배에 올라타려고 하겠죠. 근데 그 배에 누가 함께 하려고 하겠느냐. 네.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반기문 호에 같이 승선을 하게 되는지 네.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반기문, 그러면 이제 비박도 이제 반기문 국민의당 비롯해서 사실은 민주당, 정의당 제외하고 다 땡기려고 해요. 그죠? 그렇죠. 민주당도 땡기려고 합니까, 혹시? 아니요, 민주당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의당에서도 반기문 사무총장을 땡길 의사가 있어요? 저희들은 그 사람을 땡길 생각이 없습니다. 정의당에 아무나 올라탈 수 있는 배는 아닙니다. 최소한 정의당에 올라타려면 정의감이 있어야죠. 정의감이 있어야. 예. 몸을 불살른다고 하면서 촛불 하나 이렇게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초 하나 불살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몸을 불살릅니까?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상당히 신뢰되는 질문이었다고 생각되고. 죄송합니다. 예. 그 대신에 이제 제가 다른 당 사정까지를 제가 내다볼 이유는 없겠지만은 지금은 친박 비박이라는 구분은 박 때문에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박이 제거되고 그 자리에 반이 들어오게 되면은 친반 반반이 아니라 둘 다 친반이기 때문에 둘 다 반에 반이 되려고 하겠죠. 아니, 이런 분이 왜 지난 대선, 탄핵 정부에서 안 떴을까요? 이 노출 기회가 너무 적어서 그랬나요? 그때 대선 후보 선언을 했었어야 됐나요? 그러면은, 반기문을 접점으로 친박 비박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달려가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점에서 비박이 온전한 야당인가.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시적 야당이긴 한데 이제 집권당이 아니게 되면은 좀 다 야당이니까. 예. 그러나 가려고 하는 방향이 멀리 보고 길게 보고 하나의 새로운 어떤 보수 개혁 세력으로서 발돋움하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당장의 대선에서
우선 어떤 집권 내지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세력의 합종연행에 다 들어가는, 그래서 마치 뭐 노아의 방주도 보면 종류가 다양한, 인간도 있고 동물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만은 그 반기문 후에 사드 찬성론자, 사드 반대론자 뭐 다 들어가는 거의 뭐 노아의 방주급 생명체라는 생명체는 다 들어가 있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동물이 어느 쪽입니까? 동물이 어느 쪽입니까? 동물도 들어간다고 하시길래. 그러면은 이 비박의 보수신당 성공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으시는 거군요. 예, 저는 뭐, 이 개혁적인 보수 정당이 나오는 거는 한국 정치 발전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비박으로서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리고 그야말로 바깥에서 어떤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개혁 보수 정당으로서 발돋움하려고 그 고난의 행군을 마다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각종 다양한 세력들과 하여튼 뭐 반기문 후에 올라타는데 그렇게 올라타다 보면 아마 친박하고도 만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과연 그게 어떤 집단이냐라는 것이죠. 사실 그 비박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국정교과서의 찬성론자예요, 절대적인. 그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구분이 되는지, 김무성 전 대표가 국정교과서의 찬성론자인데, 갈라져서 정책이 그럼 과연 다른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안철수 대표는 사드 반대론자지 않습니까? 유승민 대표는 사드 찬성론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반문 세력 다 모이자. 그리고 또 이 탈당해서 개혁 보수 신당을 만드는 이유가 좌파 정권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특정 후보 중심의 세력을 갖다가 그냥 좌파로 몰아버리는, 진짜 좌파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 민주당은 좌파가 아니죠. 좌파가 아니죠. 네, 유럽 쪽 기준으로 보면 보수 정당이죠, 보수 정당. 근데 이제 극우파가 볼 때는 자기 오른쪽에, 자기 왼쪽에 있는 게 확 실치되니까. 극우파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좌파죠. 뭐. 그러니까요. 유럽 기준으로 보자면 그냥 잘 봐줘도 중도 좌파가 될까 말까 한 보수 정당인데, 정의당만 진보 정당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정의당만 좌파인데, 성공 가능성은 그 정도로 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운데서 반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세력들이 좌파 정권의 탄생을 막자 하는 구호로도 드러나는, 이분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개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개헌, 이분들은 이제 탄핵은 곧 개헌을 의미한다. 개헌하라고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국민 사칭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사실 촛불 광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대통령 한 사람만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달라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성과, 촛불 시민혁명의 어떤 외침은 헌법 개정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되는데 이제까지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들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기보다는 정치인들, 특히 대선 후보를 위한 개헌인 측면이 많았다. 그래서 현행 헌법으로 당선되기 힘든 사람들이 자기 당선 가능성 또는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판을 흔들어보는 어떤 게임 규칙을 바꿔보려는 그런 시도의 개헌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은 합당치 않고 두 번째는 뭔가면은 탄핵으로 인해서 대선 시기가 빨라지는 마당에 그럼 개헌은 언제 하느냐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탄핵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가결돼야 된다고 믿는다면은 개헌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물리적으로. 그래서 그렇다면은 또 그러나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는 필요성은 있는 것이라면은 대선 주자들이 책임 있게 개헌안을 내놓고 대선이 끝난 후에 다음 차기 정권의 이른 시기에 개헌을 갖다 실시하는 그래서 개헌에 관한 로드맵과 개헌의 내용 방향을 갖다가 책임있게 하고 함께 평가받는 것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개헌하자고 하는 개헌론자들이 말하는 개헌은 단독 집권이 불가능한 어떤 세력들이 자기 회생계 찬스를 보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지분 계약서 같은 거죠, 사실은. 예, 그렇다면 이렇게 나누자. 이렇게. 그렇게 가게 되면은 그게 주로 원포인트 개헌 내지 이런 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에 더 중요한 개헌 사안들
국민을 위한 기본권이라거나 또는 직접민주주의 강화라거나 이런 국민을 위한 개헌 사안들은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고 논의가 안 되게 되는 것이고 반영이 안 되게 되는 것이니까 촛불광장에서의 개헌 요구와 배치되는 개헌일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정말로 개헌을 해서 정치체제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의지가 진짜로 있다면 자기들이 집권하는 용도로 개헌이 아니라 있다면 사실 선거제도부터 고쳐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그 정의당에서 오랫동안 얘기했던 독일식 정당명부제나.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은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예. 흔히들 이제 분권형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갖다가 국회로 옮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럼 국회는 제대로 뽑혔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정의당처럼 7% 얻어놓고 국회 와서는 의석 점유율이 2%밖에 안 되는 네. 이런 성자 독식의 국회를 더 강화, 선거제도 개편 없이 강화해버리면 나쁜 게 더 커지는, 종양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먼저 고치거나 함께 고치는 개헌이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안 할 뿐만 그런 개헌이 과연 그러면 몇 달 내에 가능하냐라는 말도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네.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수 정당이 예를 들어 10% 얻은 정당이 있어요. 근데 1등만 지금은 뽑기 때문에 10% 얻어가지고 당선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10%의 국민 목소리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10%가 당연히 의석수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제 뭐 독일처럼이나 이런 다른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정당이 항상 억울한 것이 예를 들어 10% 뽑았다 10%의 지지를 전국적으로 얻어도 의석수가 한두 석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민의가 제대로 전달 안 되고 그 소수 목소리는 죽는 건데 이렇게 선거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개헌을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이 전체적인 개헌이 가야 할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그냥 권력의 도구로서 자기 지분 계약서를 쓰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이 말하는 개헌이 맞는 개헌의 방향으로 저는 보는데 그런데 황교안 대행 체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이 잘하고 있나요? 현안을 한번 쭉 짚어보는 겁니다. 황교안 체제는 대통령 국무총리면서 또 국무총리이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는데 유념해야 될 것이 대통령직에 대한 권한 대행입니다. 대통령직이 없으면은 공백이 생기니까 대통령이 탄핵 소출해서 유고인 상태에서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직에 대한 권한 대행이지 박근혜의 권한 대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박근혜 권한 대행까지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중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인사를 갖다가 한다거나 마사회장 그런 거는 그 인사는 누가 한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인사 내용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지금 사고 상태라면은 그걸 안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국가적 논란이 있는 사안, 뭐 사드를 강행한다거나 또는 조기 앞당겨서 배치한다거나 논란이 있는 국정교과서 문제에 관해서 민심에 반해서 추진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그건 박근혜 표 정책들이잖아요. 그건 중단돼야죠. 박근혜 대통령을 중지시켰으니까 직무를.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가 이거 쓸모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남은 기대는 이제 특검이거든요. 특검에 대해서 특히 특검이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이제 탄핵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 소위 이제 삼성의 편법 승계 문제, 이 문제가 특검을 통해서 드디어 해결이 될까. 왜냐면은 삼성 전문가 아니십니까? 네. 그리고 또 사실 삼성과 관련된 그 녹취록 때문에 의원직도 상실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삼성 때문에. 근데도 삼성 총수 일가는 절대 감옥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기대하세요? 이 특검을 통해서 가야죠. 왜 정경유착이 근절되지 않았는가? 그거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그 수많은 어떤 이 범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까지 청문회에 나오게 됐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근절하겠다면은 정경련 탈퇴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번에 국민연금을 통한 삼성 승계 편법 지원은 정경련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경련 탈퇴 또는 미래전략실 해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도 구조본 없애고도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정경유착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 가는 일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정황을 보면은 저는 특검이 아직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칭찬해주고 싶은데,
예, 지금 일단 뇌물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예, 그렇죠. 그 뇌물죄와 관련해 가지고 대가가 오고 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하며 특검을 접근하는 것이지. 그렇죠. 여실히 보여요. 국민연금이 최소 3천억 정도의 자산 손실을 보면서 그 처음에 반대하던 네. 그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갖다가 그 결정을 번복해가지고 찬성하도록 기조를 바꾼 일. 네. 그리고 그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 대통령이 7월 25일 날, 2015년 7월 25일 날 그 이재용을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삼성에 대한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지원. 네. 에까지도 거기서 저는 최종 승인이 났다고 봅니다. 네. 그때 사실 입금이 됐죠 또 최순실에게. 예, 그렇죠. 예. 그 이후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특혜 지원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고받았고 이런 공모에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이 다 함께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은 워낙 수많은 위기에서도 항상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죠? 이번에는 잡히나 보다 했었는데 매번 빠져나갔어요. 사실은 노회찬 의원님이 공개된 녹취록도 보면 이거 뭐 명백한 건데 당한 건 의원님입니다. 그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합니다. 대봐야 됩니까? 예. 자, 현안을 간단하게 다 짚어보려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되나요? 대통령 7시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그 7시간 동안 뭘 했다는 걸 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난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 현재로서 구체적인까지는 몰라도 심신이 정상이 아니었다. 몸과 마음이 정상이 아닌 상태로 7시간이 지속됐다는 건 분명하다. 그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서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일이죠. 예.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초표를 하신 걸로 제가 그러면, 예. 정의당에 영입할 의사가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몇 분들 제가 읊어볼 테니까 한두 마디. 예를 들어 손학규 전 대표가 한마디로 하자면요. 플레이가 되고 싶죠. 그분은 글쎄요, 개헌 예. 이 목표다. 예. 개헌되지 않는다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개헌은 대선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대선과는 무관하지 않은가 해서. 무관하지 않은가. 일단 출마하지 않으신다고 이제 공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후의 개헌. 예.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여러 후보들이 내가 되면은 개헌을 위해서 임기를 단축하겠다라거나 내가 되면은 개헌과 다름없는 분권형 통치를 하겠다라거나 이런 어떤 여러 개헌과 관련된 정책 구상 그런 거와 연관되어서 어떤 또 활약할 여지는 있지 않겠는가 보이죠. 이게 점점 재밌어지는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노회찬 의원님은 고정 코너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순식간에 30분이 지나갔네요.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기 때문에 예. 대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속단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시장 보고 있는 사이다 하는데 사실은 원조 사이다는 노회찬이었어요. 원조 사이다. 비유의 달인으로 후배 사이다에게 아직 이런 건 나한테 못 미친다. 이런 건 나한테 아직 안 돼. 없습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그래도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자꾸 여러 명 나타나는 건 좋은 일이다. 원조 사이다로서. 원조 사이다로서. 저는 노회찬 의원의 비유를 항상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네. 약속도 없이 찾아왔다가. 그렇죠. 예. 일부러 안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약속도 예. 없이 자기 광을 판다고. 일방적으로.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전 박대가 문 앞에서 친박이 기다린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역시 감각이 죽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 인기를 이번 탄핵 정부에서 노회찬 의원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이 가져왔을까? 계속 생각을 했어요. 예, 저는 별로 질투심 느끼지 않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선 주자가 아니어서 그렇구나. 이번에 대선 주자로 나오십니까? 조만간 결정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정의당은 말이죠. 다른 당은 대선 주자라고 선언한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공식 선언한 사람 없어도 언론이 그렇게 이렇게 비추어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뭐 이럴 정도에는 뭐 공식적인 절차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의당에 지명도 있는 두 분이라고 하면 네. 당을 사실상 10수년간 이끌어온 두 명의 이름은 노회찬 심상정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서울시장에 차출되고 저기도 차출되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이미 예정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두 명 중에 한 명이라기보다는 우리 또 전호선 대표도 있고 다른 주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면 약간 식상한 면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 걱정도 있죠. 예. 우리 김호준 총수를 영입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의당의, 당적을 둔 당원 혹은 의원들 중에, 최근 지명도가 급상승한 유시민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평당원으로. 월요일 첫 번째 인터뷰 시간, 사이다 하면, 이재명 시장 이전에 바로 이분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 노회찬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온 이 탄핵 정국을 12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좀 되짚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생각하다가 노회찬 의원님을 모시고 전방위로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왜 노회찬 의원님을 이 마지막 월요일에 불러서 함께 분석을 해보자고 한지 아십니까? 글쎄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 탄핵 정국의 이제 최대 수혜주는 누가 말해도 이재명 시장이죠. 네. 그리고 수혜 정당은 민당이었는데, 그 반사 이익이 아니라 반사 피해! 반사 피해를 가장 크게 본 것이 정의당 아니냐. 그래서,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긴급 분할이죠. 네. 실제로 이재명 시장이 초반에 소위 사이다 발언으로 정의당 표를 잠식한 건 사실이죠. 어느 정도. 그렇게 분석을 정의당 표 이외에도 많은 표를 잠식했지만. 많은 표를 가져가. 정의당 표가 원래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조금씩 다 가져갔는데 네. 정의당 표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잠식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도 저희들은 또 필요한 분들에게 좀 잠시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의당이야말로 사실 이런 사안에서 가장 신속하게 가장 선명한 구호를 네. 내놓던 것이고 실제로. 네. 탄핵 정국도 그 선명한 포지션인 가장 소위 장사가 되는 그런 시국이었는데 정의당이 이걸 왜 놓쳤죠? 저는 정의당이 놓쳤다기보다는 네. 사실 촛불 광장에서도 가장 앞섰고 하야 구호도 주장도 가장 먼저 채택을 했고 네. 대통령 탄핵감이라는 거론도 제가 그렇죠. 10월 21일 날 국정감사 제일 먼저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말씀하셨다가 집중 포괄을 받았죠. 네네.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다 이런 얘기도 네.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평가받지 못했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대선 시기와 겹치면서 대선 주자 중심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들이 대선 주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또 대선에 나가겠죠. 다만 이제 정권 교체와 관련해가지고 네. 아무래도 제1여당의 대선 주자들이 더 많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쓸려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알겠는데 물론 본인은 거절하겠죠. 예, 당연히. 출마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당원을 강제 차출시키는 방법 같은 거 없어요?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때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대표, 두 분 다 대표죠. 원내대표와 대표. 두 분 중에 또 한 분이 나오면, 두 분 다 저는 좋아하긴 합니다만, 너무 오랫동안 두 분이 해왔다. 좀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시각에도 저는 공감하고요. 예. 자, 물론 저는 노회찬 의원이 대선 후보에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 얘기도 좀 해보자면, 전방위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건요. 얘기를. 일단, 그 친박은 소생하고자 하는, 환생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현진 목사님이 비대위원장이 됐고, 비박 탈당도 약간 주춤해서 몇 명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소생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을 거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뭐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도